안녕하세요. 더 흡족입니다. 지난 쇼츠 영상에서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 CEO 일론 머스크가 방송 도중에 마셨던 위스키에 대해 말씀드렸었는데요. 오늘부터 우주와 위스키라는 주제로 몇 가지 이야기들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보통 우리가 위스키를 마실 때 에어링을 하고 마시면 위스키의 맛과 향이 확연히 다르다고 많이 말하는데요. 모든 경계에는 꽃이 핀다는 한민복 시인의 말처럼 에어링을 제대로 하면 공기와 위스키가 만나는 그 경계에서 독특하게 피어나는 위스키의 맛과 향을 제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에어링의 효과에서 힌트를 얻은 걸까요? 그렇다면 반대로 공기와의 마찰이 안 되는 상태에서 위스키의 맛은 또 어떻게 변할까? 우주에서 실험을 해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 라는 호기심을 갖고 세계 최초로 우주에서의 위스키 숙성에 도전한 용감한 증류소가 있습니다. 바로 피트의 역설이라는 애칭으로도 불리는 아일라 섬에 있는 아드백 증류소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아드백의 세계 최초의 위스키 우주 숙성 실험은 2011년 10월 아드백이 테르펜이란 유기물질을 포함한 메가 혼합물과 탄 오크나무 잎자를 함께 우주 정거장에 보내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우주 정거장의 아드백 혼합 바이알은 2014년 9월 12일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으로 귀환할 때까지 무인 우주선에서 약 3년 동안 시속 17,227마일의 속도로 하루에 15번 행성 궤도를 돌았다고 합니다. 지구로 돌아온 우주 위스키는 곧바로 미국 휴스턴에 있는 과학실험실로 옮겨졌고 그곳에서 아드백의 디렉터이자 우주 실험의 총책임자인 닥터 빌 럼스덴의 지휘 아래 지구에서 숙성된 것과 우주에서 숙성된 바이알의 맛에 대한 비교 실험이 이뤄졌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어쩌면 당연하게도 동일한 바이알들은 지구에서 숙성된 것과 우주에서 숙성된 것이 확연히 차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책임자인 럼스덴 박사의 인터뷰에 따르면 지구보다 우주에서 숙성된 바이알에서 아드백스러운 혹은 아일라섬 특유의 즉 우리가 흔히 페놀이나 피트라고 표현하는 향이 훨씬 강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물론 우주에서의 실험이 당장 위스키 숙성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거나 신상품의 상용화 단계를 이끈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자신들만의 스타일을 고수해 오면서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려고 우주에까지 위스키를 보내서 숙성 실험을 한 아드백의 도전 정신만으로도 그들은 충분히 박수받아 마땅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도전 정신이 강한 증류소 아드백은 말씀드린 것처럼 아일라 섬에 위치해 있는데요. 아일라 섬은 인구 3,000명이 조금 넘는 스코틀랜드에서 5번째 크기의 아주 작은 섬입니다. 섬에 항상 불어오는 해풍과 섬에 있는 고유한 토타는 아일라 섬만의 고유한 위스키 풍미를 만들어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아일라 섬에는 라프로익, 보모허, 킬호만, 라가블린, 쿠릴라, 분하벤 그리고 아드백 등 정말 쟁쟁한 9개의 싱글 몰트 스카치 위스키 증류소들이 오랜 세월 동안 자기들만의 스타일을 지켜내며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아드백은 궁극의 피트 위스키로 불리며 라프로익, 라가블린과 더불어 아일라 트리오 혹은 피트 삼형제로 불리는데요. 실제로 피트 향을 측정하는 수치인 페놀 함량이 라프로익, 라가블린이나 다른 아일라 섬의 증류소 위스키보다도 훨씬 높게 나온다고 합니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만약 우리의 언어가 위스키라고 한다면 이라는 에세이에서도 아드백은 아일라 섬에서도 가장 개성이 강한 증류소라고 묘사가 되는데요. 실제로 아드백은 12만 명이 넘는 아드백 커미티, 아드백 팬클럽이 있을 만큼 강력한 팬덤을 형성한 위스키로서 위스키의 종착지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아드백의 현재 한국 수입 코어 라인업으로는 아드백 위 비스티, 아드백 10, 아드백 언오, 아드백 우거다일, 아드백 코리 브라칸이 있습니다. 모두 현재 국내에서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대 가격에 구할 수가 있고요. 먼저 아드백 위 비스트의 경우 가장 최근인 2022년 수입 라인업에 편입되었습니다. 도수는 47.4도이며 버번 캐스크와 쉐리 캐스크에서 숙성되었습니다. 위 비스티는 스코틀랜드에 사는 작은 모기를 뜻한다는데요. 5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숙성 기간임에도 바닐라, 후추, 사과, 훈제 베이컨 등 다양한 풍미를 지녔기 때문에 이러한 재밌는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아드백 10, 아드백 10년입니다. 도수는 46도이며 오직 버번 캐스크에서만 숙성되었습니다. 아드백스러운 피트와 훈연 향의 복합적인 균형이 잘 잡혀 있어서
최고의 입문용 피트 위스키로 꼽히는 위스키입니다. 국내에서 현재 10만원 내외의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아드백 언오는 2017년에 라인업에 추가된 제품입니다. 도수는 46.6도이며 페드로 히메네스 쉐리 캐스크와 버번 배럴에서 숙성되었습니다. 다른 라인업에 비해 피트 향 자체와 바닐라, 초콜릿 같은 향신료의 향을 보다 둥글게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문용으로는 좋지만 오히려 아드백 애호가들에게는 비교적 인기가 적은 편이라고도 하는데요. 국내에서는 대체로 아드백 10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비싼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드백 우거다일입니다. 아드백 우거다일의 도수는 54.2도이며 버번과 쉐리의 조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2003년 출시 직후부터 애호가들의 큰 사랑을 받은 위스키로 저명한 위스키 평론가인 마이클 잭슨의 평가에서 92점을 받은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특히 아드백 우거다일은 아드백 팬클럽인 커미티 회원들 대부분이 가장 좋아하는 아드백 시리즈로 꼽는 위스키라고도 합니다. 참고로 우거다일이라는 이름은 아드백 증류소 수원지인 근처 호수의 이름이라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아드백 코리브라칸입니다. 라인업 중에 가장 고도수인 57.1도이며 코리브라칸이라는 이름은 아일라 섬 주변 해변의 위험한 소용돌이의 이름으로 아드백 코리브라칸이라는 그 이름처럼 강렬하게 끌어당기는 매력의 아드백 라인업입니다. 5개 코어 라인 이외에도 아드백은 여느 증류소처럼 스페셜이나 한정판 에디션들을 내놓는데요. 가령 2012년 6월에 시작되어 해마다 진행되고 있는 아드백의 날이나 앞서 언급드린 아드백 커미티 회원들만 대상으로 하는 스페셜 에디션들이 출시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그들의 우주 실험을 기념하여 발사 이듬해인 2012년 한정판으로 출시된 아드백 1999 갈릴레오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 우주소년단이어서 그런지 상당히 탐스러워 보이네요. 다만 실제로 우주에 보내졌던 바이아를 사용한 건 아닙니다. 그야말로 기념 위스키입니다. 혹시 갈릴레오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점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영국의 위스키 익스체인지나 마스터 오브 몰트 같은 위스키 구매 사이트에서 아드백 1999 갈릴레오는 약 500파운드에 판매 중입니다. 아드백이 위스키를 우주로 보낸 실험에 영향을 받아서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장인 정신의 발현이었을까요? 아드백의 우주 위스키 실험 이후 아일라 섬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또 다른 섬에서도 위스키를 우주선으로 보내서 실험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일본 산토리 위스키 증류소의 이야기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주 위스키 2편으로 산토리 위스키 증류소에 대한 이야기들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며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알찬 영상으로 보답하는 더 흡족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